과연 불면증을 진단할 수 있는 점수는 몇 점 이상일까요? 바로 15점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이 수면 규칙과 이 꿀잠의 이 핵심 팁을 참조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치매 박사의 조안나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심한 불면증 환자였는데요. 이 불면증이 생기니까요. 밤이 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정말 걱정이 들고요. 지금 자도 내가 몇 시간밖에 못 자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막 긴장이 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정말 많은 그런 잡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또 어쩌다가 한번 곯아떨어져서 굉장히 잘 자고 나면요. 그것만으로도 아침에 너무 행복하고 그 개운한 느낌에 잠한테 정말 고마울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예상하시겠지만 이 불면증을 가진 사람은요. 치매 위험도 당연히 높고 어떤 이 기억력이나 집중력 자체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이 불면증을 스스로 진단하기 위한 자가진단 설문지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수면 규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 영상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요. 내가 불면증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면제 없이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의사이자 이 불면증 환자인 제가 직접 효과를 본 이 꿀잠의 핵심 팁을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불면증 자가진단 설문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요. 불면증 심각도 수치인데요. 이 설문지는 이미 전국의 대학병원이나 수면 클리닉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불면증 설문지입니다. 원래는 외국에서 쓰이다가요. 한국에서도 이 설문지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설문지는 아주 짧아요. 앞쪽 3문제와 뒤쪽 4문제 합쳐서 총 7가지 문제로 돼 있으니까요. 저랑 지금 같이 점수 매겨보시죠. 이 설문지는 모두요. 지난 2주간 잠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자, 첫 번째 3가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불면증은요.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3가지 증상으로 정확히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들기 어렵다. 두 번째는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 혹은 중간에 자주 깬다. 세 번째는 너무 일찍 깬다. 바로 이 3가지 항목이 불면증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혀 없음 0점부터 아주 심함 4점까지 지금 한번 각각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4문제는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 수면의 질에 관한 내용인데요. 4번, 현재 당신의 수면 패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만족 0점부터 매우 불만족 4점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5번, 불면증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상생활은요, 낮 동안의 생활을 말하는데요. 이 불면증 때문에 낮에 너무 피곤하다거나 졸려서 일을 못하겠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다음날까지 어떤 기분이 너무 흐트러진다. 이렇게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점수를 매기시면 되고요. 전혀 방해가 없음은 0점부터 매우 많이 방해한다는 4점입니다. 6번, 본인의 불면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남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으면 0점, 남들에게도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면 4점이고요. 7번, 마지막 문제예요. 현재 불면증에 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혹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도 전혀 없으면 0점부터 매우 많음 4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이 총 7문제의 점수를 더해보세요. 그럼 총 7문제 이 0점부터 28점까지 점수 중에서요. 과연
불면증을 진단할 수 있는 점수는 몇 점 이상일까요? 그 점수는요, 바로 15점입니다. 우선 15점 이하이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데요. 이 15점 이상부터는 확실히 불면증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이 수면 규칙과 이 꿀잠의 이 핵심 팁을 참조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점수가 22점이 넘는 분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불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가까운 의사의 진료를 함께 받아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불면증의 제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불면증의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수면제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릴게요. 이 수면제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결론은요, 바로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불면증으로 처음 치료받는 분들은요, 이 결국 수면제를 쓰나 안 쓰나 효과가 동일하다고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 비약물 치료를 1차 치료로 권해드리는 거고요. 수면제가 뭐 꼭 나빠서가 아니라 약을 안 써도 약을 쓴 것만큼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정말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 수면 규칙이나 꿀잠의 이 핵심 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깰 때는 확실히 깨우고 잘 때 확실히 잔다. 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아침 규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잠을 잘 자기 위한 규칙 이렇게 하면요, 뭔가 그냥 이제 저녁부터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전혀 그 반대예요.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먼저 아침에 일어나기를 잘 일어나야 결국 밤에 잘 자게 되는데요. 아침 1규칙은 바로 먼저 기상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이런 불면증 환자분들은요, 이게 내 맘대로 잠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잠이 드는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죠. 새벽 4시든 5시든 본인에게 맞는 아침 기상시간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한 7시간 전으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아침 6시로 일어나는 시간을 정했는데요. 그러면 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밤 11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날 잠을 자든 못 자든 뭐 많이 자든 적게 자든 무조건 아침 이 정해진 기상시간에 일어나셔야 돼요. 아침 2규칙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야외에서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핵심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뇌를 확실히 깨워야 돼요. 그런데 이 나의 뇌를 확실히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밖으로 나가셔서 이 햇볕을 쬐시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잠을 잘 자기 위한 준비는 거의 반은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집안에 물론 형광등만 켜도요, 뭐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 자연광, 이 햇볕이 굉장히 일조량이 좋거든요. 또 그래야 우리 몸의 모든 생체 시계나 모든 신진대사가 지금이 아침이구나, 깨워야 되는구나, 이 깨어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어떤 아침 호르몬 등을 몸에서 분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점심 규칙인데요. 점심 1규칙은요. 낮 12시부터 2시 사이로 점심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잠을 포함한 모든 어떤 이 몸의 생체 시계가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는 가능하면 규칙적인 시간에 해주세요. 점심 2규칙은요, 커피는 오전에 딱 한 잔만 드시는 거예요. 이 커피를 드시면요, 커피 효과가 대략 한 10시간 정도 가거든요. 낮 12시에 드시면 밤 10시까지, 아니면 낮 2시에 드시면요, 밤 12시까지도 카페인 효과가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밤에 잠이 안 오게 되죠. 그래서 커피는 점심 식사 전에 오전에 딱 한 잔만 먹는 게 제 규칙이고요. 점심 이후에는 저는 커피는 안 마셔요. 그러면
주로 점심 먹고 나면은 그럼 식곤증 때문에 되게 졸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다시 커피를 먹을 수가 없으니 바로 여기서 점심 3규칙인데요. 저는 낮잠을 정말 잠깐 잡니다. 물론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낮잠을 안 자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졸린데 안 자려고 하다가 뭐 하루 종일 계속 졸리고 피곤하거나 아니면 참다가 오후 대여섯 시 이런 초저녁에 잠이 드는 경우가 저는 그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또 밤 12시 전에 깨거든요. 그러면 그날 거의 꼬박 새는 경우가 저는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너무 피곤하고 졸리면 그냥 차라리 점심 식사 먹고 낮잠을 오후 2시 이전에 자리에 누우면서 딱 알람을 딱 30분을 맞춰놓고요. 그냥 잡니다. 왜냐면 또 2시 이후에 자는 낮잠이나 오히려 30분 이상 한두 시간까지 가는 잠은 그날 밤잠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 부분은 조심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저녁 시간에 지켜야 될 규칙인데요. 우선 저녁에는 확실히 어둡고 조용하게, 잘 때는 뇌를 확실히 재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녁 1규칙은요. 이 자기로 정한 시간 이전에는 잠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기로 정하면서 자동적으로 밤 11시에 잠자리로 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시간 전에는 잠자리에 누우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뭘 하든지 잠자리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요. 어떤 잠을 자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렇게 분리해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곳은 오직 자는 곳이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 2규칙은요. 바로 자기 전에 백열등을 쏘인다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불빛이에요. 사실 이 미국을 보면요. 이제 부엌 이외에는 사실 이제 천장에 등이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주로 이제 방마다 스탠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스탠드 불빛이 거의 다 백열등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천장에 달려있는 하얀색 등 말고요. 이 백열등은 보통 화장실에 달려있는 어떤 주황색 좀 따뜻한 빛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잠자리의 조명은요. 이제 스탠드 하나 정도는 조금 백열등으로 이렇게 바꾸시기를 좀 권유드리고요. 저는 이제 자기로 정한 한두 시간 전부터는요. 이 백열등 아래에서 뭐 책이나 좀 신문을 읽고요. 커튼 같은 것도 모두 쳐서 이제 밖에서 건물 빛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잘 때는 확실히 자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모두 어둡고 좀 조용하게 만들어서 제 몸에게 지금은 잘 시간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3규칙인데요. 앉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정말 불면증이 심했을 때는요. 제가 또 못 자면 어떡하지? 지금 자도 내가 몇 시간밖에 못 자네? 이런 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중엔 오히려 더 잠이 안 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악순환을 만드는데요. 이 잠에 대한 걱정이나 어떤 집착 부분을 조금 조절하시고 내려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잠에 대한 짝사랑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아휴, 뭐 오늘 못 자도 그만이다. 이렇게 양보단 그냥 질로 승부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내가 한번 규칙을 딱 정했으면 오늘 못 자도 내일 아침에는 내가 정한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고요. 한번 이렇게 처음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요. 분명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 불면증 진단을 위한 설문지와요. 제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수면 규칙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알려드렸는데요. 불면증의 이 심각도 수치는요. 총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앞에 3가지 항목은 불면증의 증상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4가지 항목은 수면의 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총 7가지 항목의 총 합이 15점이 넘으시면 불면증으로 진단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수면 규칙은요. 아침 1규칙은 정확히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기상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상시간에서 한 6, 7시간을 빼서 본인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합니다.
아침 이규칙은요. 그리고 일어나면 꼭 햇볕 쬐면서 야외에서 아침 운동, 산책을 한 30분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점심 1규칙은 낮 12시에서 2시까지 이 사이에 꼭 규칙적인 점심 식사를 하시고요. 점심 2규칙은 커피는 오전에 딱 한 잔만 드실 것, 그리고 점심 3규칙은 너무 졸리면 점심 식후에 오후 2시 전에 딱 30분만 알람을 맞춰놓고 자자입니다. 그리고 저녁 1규칙은요. 본인이 자기로 정한 시간에만 딱 잠자리에 든다. 그 전에는 누우시면 안 되고요. 저녁 2규칙은 자기 전에는 백열등을 쪼인다. 그리고 저녁 3규칙은 오늘 앉아도 어쩔 수 없다.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에 대한 어떤 좀 미련을 버린다.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불면증이 시작된 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며칠 그냥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전에 받았던 또 그 스트레스랑 상관없이 이 잠을 못 자는 거, 이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서 더 잠을 못 자고 점차 정말 악순환이 되는 경험을 제가 실제로 했거든요. 특히 제가 정말 한국에 있을 때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새벽에 자다 깨서 정말 운 적도 있어요. 다음날 일은 해야겠고 중간에 잠은 깼는데 잠은 안 오고 이러다 정말 사람이 미치는 거구나. 사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힘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수면 규칙들을 제가 몰라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불면증을 걸리기 전부터 불면증이 정말 심하던 그때도 사실 이 기본적인 수면 수칙은 정말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전혀 실천하지 않았죠. 운동도 전혀 안 했고요. 햇볕도 전혀 안 받고 맨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고 신경과 교수인 저도 이걸 이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불면증이 점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중에 한 개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치매박사 채널이 정말 마음에 드시고요. 앞으로도 제 채널의 정보가 어떤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치매박사 그림 옆에 구독이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수면 관련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요. 엄지 모양의 이 좋아요 버튼, 이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응원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보답할게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불면증을 고치기 위한 치료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약물 치료는 수면제를 쓰는 것이고요. 이 비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릴게요. 불면증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치료 중에서 수면제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보기입니다. 1번 약물 치료, 2번 비약물 치료, 3번 둘 다 효과가 같다, 4번 둘 다 효과가 없다. 감사합니다.